안녕하세요. 인생 이막 세움 TV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오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지급 구조를 손보고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적용되는 부부 감액도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일까요? 저소득 어르신은 실제로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되는 제도도 없어지는 것일까요? 먼저 말씀드리면 정부가 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새로운 선정 기준과 지급 금액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2026년 기초연금 기준과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 방향, 앞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합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70% 정도가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선정 기준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247만 원입니다.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단독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월 395만 2천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은 월 228만 원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월 247만 원으로 19만 원 인상됐습니다. 지난해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다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은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소득인 정액입니다. 기초연금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보고 대상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 각종 소득을 확인합니다. 예금과 적금, 보험, 주식 같은 금융재산도 반영합니다. 주택과 토지, 건축물, 임차 보증금과 자동차 등의 재산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인정되는 부채가 있다면 재산에서 일부 차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매달 받는 소득이 없다고 자동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인 정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가 검토하는 첫 번째 변화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정하는 방식을 보다 안정적인 소득 기준과 연계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분포를 바탕으로 전체 노인의 약 70%가 받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액을 정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여러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정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월 256만 4,238원입니다. 2인 가구는 월 419만 9,292원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과 비교하면 단독 가구는 247만 원, 부부 가구는 395만 2천 원입니다. 단순한 금액만 비교하면 기준 중위소득 100%가 현재 선정 기준액보다 조금 높습니다. 이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100%를 적용하면 초기에는 대상자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몇 %를 적용할지, 1인 가구와 부부 가구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지 확정된 시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기준이 바뀌어도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되는 방식으로 바뀌더라도 단순히 월급만 확인하는 제도로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인 정액을 사용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뿐 아니라 금융재산과 부동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함께 계산합니다. 정부가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더라도 실제 수급자를 어떻게 선정할지는 관련 법령과 세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받는 소득이 기준보다 낮아도 주택과 금융재산이 많다면 소득 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있더라도 인정되는 부채가 있거나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월소득이 아니라 개인별로 계산된 소득 인정액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하우상박 구조입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두 번째 개편 방향은 하우상박입니다. 하우상박은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수급자에게는 인상폭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준연 금액을 중심으로 지급한 뒤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력 전방지 감액 등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연 금액은 감액이 없을 때 월 최대 34만 9,700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같은 폭으로 인상하는 방식보다 생활이 더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에게 추가 지원을 집중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서도 소득이 매우 낮은 분에게 더 큰 인상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범위를 어떻게 나눌지, 구간별로 얼마를 지급할지,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구체적인 개편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저소득 어르신의 기초연금이 얼마로 오른다고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이 줄어들까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우상박 구조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수급자의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큰 방향은 저소득 노인의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수급자의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관한 세부 지급표는 아직 최종 개편안과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기존 수급자의 기초연금은 절대로 줄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조금 높으면 기초연금이 바로 삭감된다고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편안이 발표되더라도 국회 논의와 법 개정, 시행령과 고시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일과 기존 수급자에 대한 경과 조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별도의 공식 안내가 나오기 전까지 기존 제도에 따라 계속 지급받게 됩니다. 부부감액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부부감액입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주거비와 생활비를 공동으로 사용해 1인당 생활비가 단독 가구보다 적게 든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어르신들은 부부가 함께 살아도 병원비와 약값, 식비와 공공요금 부담이 크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정부도 일률적인 부부감액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저소득 부부에게 감액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부부감액 폐지가 확정돼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축소폭과 시행 시기, 적용 대상은 정부 개편안과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지금 당장 20% 감액이 사라진다고 기대하기보다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 연동 방식이 도입되면 일부 어르신에게 새로운 신청 기회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바뀐다는 발표만으로 대상자가 즉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 기준을 변경하려면 관련 법령과 고시, 예산이 함께 마련돼야 할 수 있습니다. 새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도 중요합니다.
개편안이 발표된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탈락했던 분도 기준이 변경되면 다시 신청하거나 재조사를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현재 만 65세 이상이지만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분은 현행 기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가 2026년 선정 기준액입니다. 두 번째, 지난해 탈락한 분도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액이 인상됐고 소득과 재산 상황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터넷에서 기초연금 40만 원 확정, 모든 어르신 지급, 부부감액 완전 폐지라는 문구를 봤다면 반드시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것은 하우상박 구조 도입과 부부감액 개선 등의 정책 방향입니다. 개인별 지급 금액과 시행일이 모두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번째, 정부의 최종 개편안이 발표되면 선정 기준과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지급 구간, 시행 시기와 기존 수급자 보호 방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만 65세가 되는 분은 10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은 기간까지 무조건 소급해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받을 수 있었던 기간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생일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첫 번째,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입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두 번째, 기준 중위소득 연동 방식은 개편 과정에서 논의되는 방안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비율과 시행일은 최종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는 하우상박 구조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개편 방향입니다. 하지만 소득 구간별 지급 금액은 아직 확정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부부 감액 개선도 추진 방향에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20% 감액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시행 전까지는 현행 제도가 적용됩니다. 마무리.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는 하우상박 구조로 개편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선정 기준액을 정하는 방식, 대신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를 적용하면 초기에는 일부 어르신이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 비율과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실제 지급 금액과 시행일은 최종 개편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 20%를 감액하는 부부감액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부부감액이 없어졌거나 저소득 어르신의 지급액이 확정적으로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 때문에 연금이 줄어들거나 중단된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분은 2026년 선정 기준액이 인상됐으므로 현재 기준으로 다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2026년 8월 14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정부 발표와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제작했습니다. 최종 개편안과 시행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과 주변 어르신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막 세움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